아버지, 제 결혼식 오실 때 향수 좀 뿌리고 오시면 안 돼요? 자신의 아들에게 비린내 난다고 무시당한 조만수의 조용한 복수가 시작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속 인물과 장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명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새벽 5시 노량진 수산시장은 이미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트럭들이 연신 드나들며 싱싱한 생선들을 쏟아내고 상인들의 큰 목소리가 시장 곳곳에서 울려 퍼졌죠. 그 한복판에서 조만수는 40년째 같은 자리에서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68살의 조만수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생선과 함께 살아온 남자였습니다. 거친 손은 온갖 비늘과 가시의 상처투성이었지만 그의 칼질은 여전히 정확하고 빨랐어요. 광어 한 마리를 순식간에 포를 뜨는 모습을 보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아버지, 전화 좀 받으세요. 조민재가 가게 앞에 나타났습니다. 33살의 외동아들은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이었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나타난 민재는 아버지의 생선 비린내를 피하려는 듯 조금 떨어져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조만수는 손을 닦으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입을 열었어요. 결혼 상견례 날짜가 정해졌어요. 다음 주 토요일이요. 그래. 어디서 하는데? 강남 호텔에서요. 좀 정장으로 오세요. 민재의 말투에는 어딘가 어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조만수는 그것을 눈치챘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결혼한다는 건 기쁜 일이니까요. 알겠다. 양복 한 벌 새로 맞춰야겠구나. 그럼 전 회사 가볼게요. 민재는 서둘러 돌아섰습니다. 조만수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언제부터인가 아들은 자신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회사 사람들 앞에서는 아버지가 생선 가게를 한다는 말을 꺼내기 싫어하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조만수는 새로 맞춘 검은 양복을 입고 강남의 고급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호텔 로비는 화려했고 사람들의 옷차림도 모두 고급스러웠어요. 조만수는 자신의 양복이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상견례 자리에는 장유림과 그녀의 부모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장무연은 건설회사 대표였고 그의 아내는 고급스러운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장유림은 30살의 단아한 여성이었지만 어딘가 차가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만수입니다. 조만수가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장무연은 악수를 건네며 웃었지만 장유림의 어머니는 미묘한 표정을 지었어요. 생선 손질하시는 분이시라고 들었는데 냄새가 좀 남아있네요. 순간 자리가 얼어붙었습니다. 조만수는 아침에 깨끗이 씻고 왔지만 40년간 밴 생선 냄새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민재는 얼굴이 빨개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좀... 괜찮습니다. 이해해요. 생선 파시는 분이면 이런 자리에 오시는 것도 쉽지 않으셨겠네요. 장유림의 어머니는 마치 배려하는 듯한 말투로 더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조만수는 말없이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빛은 단단해졌어요. 상견례가 끝나고 며칠 후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조만수는 아들의 결혼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었지만 점점 자신이 배제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예식장 예약부터 하객 명단 작성까지 모든 것이 장가주도로 진행되었습니다. 아버지, 웨딩 사진 촬영 날짜가 정해졌어요. 민재가 전화로 알려왔습니다. 조만수는 기꺼이 참석하겠다고 했지만 촬영 당일 현장에서 또 다른 굴욕을 당해야 했어요. 고급 스튜디오에서 가족 사진을 찍는 중이었습니다.
하얀 배경 앞에서 장유림의 가족이 먼저 자리를 잡았고 조만수도 옆에 서려고 했죠. 그때 장유림의 어머니가 사진사에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아버님, 죄송하지만 사진에 냄새가 배면 안 되니까 잠시 빠져주세요. 조만수는 얼어붙었습니다. 주변 스태프들의 시선이 느껴졌고 민재는 아버지, 잠깐만요라고 말하며 아버지를 외면했어요. 조만수는 말없이 촬영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유리창 너머로 가족 사진을 찍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웃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만 빠져있는 모습이 너무나 초라했어요. 40년간 생선을 팔며 번 돈으로 아들을 키웠는데 이제는 그 아들조차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끝났어요. 민재가 나와서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조만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집에 가자. 아버지, 괜찮다. 피곤하니까 집에 가자. 돌아가는 길에 조만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언제부터 자신이 이렇게 초라한 존재가 되었을까? 아들을 위해 평생 일해왔는데 이제는 그 아들이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조만수는 생선 가게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내일 팔 생선을 정리하고 있을 시간이었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대신 가게 안쪽 금고를 열고 오래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10년 전 일이었습니다. 장무연의 건설회사가 심각한 자금난에 빠져 있을 때 조만수는 우연히 그 소식을 들었어요. 당시 조만수는 부동산 투자로 제법 돈을 모아둔 상태였습니다. 생선 장사로 번 돈을 조금씩 모아서 말이죠. 이 회사 괜찮을까요? 조만수는 투자 전문가인 윤시훈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윤시훈은 40대 초반의 꼼꼼한 남자였어요. 기본기는 탄탄합니다. 다만 자금 유동성 문제가 있죠. 지금 투자하면 상당한 지분을 확보할 수 있을 거예요. 조만수는 그때 자신이 모아둔 돈의 대부분을 장무연의 회사에 투자했습니다. 익명으로 말이죠. 그 덕분에 장건설은 위기를 넘기고 지금의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어요. 서류를 다시 살펴보니 자신이 장건설의 20% 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최대 주주였죠. 조만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비린내 난다고 했지. 조만수는 휴대폰을 꺼내 윤시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훈 씨, 나야. 좀 만날 수 있나? 조 사장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장건설 지분 말이야. 한번 정리해 볼 생각이야. 전화 너머로 윤시훈이 놀라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정리요? 매각하시겠다는 뜻인가요? 아니야. 내가 누군지 알려줄 생각이야. 차근차근. 결혼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조만수는 하객 명단에서 자신의 이름을 찾아봤지만 가장 뒷자리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신랑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반면 장무연은 주요 내빈석에 당당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결혼식 때 인사 말씀 준비하셨어요? 민재가 물었습니다. 조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그런데 아버지, 혹시 그날 향수 좀 뿌리고 오시면 안 될까요? 민재의 말에 조만수는 멈춰섰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아버지의 냄새를 걱정하고 있었어요. 알겠다. 조만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결혼식 당일 조만수는 새 양복을 입고 향수까지 뿌린 채 예식장에 도착했습니다. 화려한 예식장은 사람들로 가득했고 모두가 축하의 박수를 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조만수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신랑의 아버지이신 조만수님께서는 오랫동안 수산업에 종사하시며 사회자의 소개는 짧고 어색했습니다.
반면 장무현은 성공한 기업인이라는 화려한 수식어와 함께 길게 소개되었어요. 피로 연장에서 조만수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대화가 귀에 들렸어요. 저분이 신랑 아버지래요. 생선가게 하신다던데. 아, 그래서 좀 냄새가. 장인어른이랑은 너무 차이나네요. 민재 씨도 참 고생이 많겠어요. 조만수는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예식장을 나왔습니다. 아무도 그의 부재를 눈치채지 못했죠. 생선가게로 돌아온 조만수는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선반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가게 문을 닫았지만 이곳이 그에게는 가장 편안한 곳이었어요. 40년간 자신이 일해온 터전이었으니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재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아버지, 어디 가셨어요? 패백대 계셔야 하는데. 조만수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랍 깊숙한 곳에서 투자 서류를 다시 꺼냈어요. 장건설 지분 20%, 10년 전 자신이 장무현을 도왔던 증거였습니다. 그때 윤시훈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조 사장님, 결혼식 끝나셨어요? 끝났지. 이제 시작해보자. 조만수는 서류를 윤시훈에게 넘겼습니다. 장건설 주가 동향은 어때? 꽤 안정적이에요. 하지만 최근 몇 개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있어서 약간 불안정한 면이 있죠. 그럼 좋군. 우리가 움직이기 딱 좋은 타이밍이야. 윤시우는 조만수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평소와 다른 단단한 결의가 느껴졌어요. 정확히 어떻게 하시겠어요? 먼저 이사회 소집권을 확인해봐. 내가 20%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할 거야. 그리고 거래처들도 알아봐. 장건설과 주요 계약을 맺고 있는 업체들 말이야. 윤시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요. 급하지 않아. 천천히 해. 하지만 확실하게 해야 돼. 조만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의 밤은 조용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시훈 씨, 한 가지만 약속해줘. 이 일은 아무도 다치지 않는 선에서 진행하자. 그냥 무시당하지 않겠다는 거야. 알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접근하겠어요. 그날 밤 조만수는 오랜만에 생선 손질을 했습니다. 칼날이 생선살을 가르는 소리가 고요한 가게 안에 울렸어요. 40년간 해온 일이었지만 오늘은 그 칼질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비린내 난다고 했지. 조만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진짜 냄새가 무엇인지 알려줄 시간이었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민재와 장유림은 새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조만수는 아들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지만 민재는 여전히 어색한 반응을 보였어요. 결혼식 때 아버지가 중간에 사라진 것에 대해 서운함을 갖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한편 윤시우는 조만수의 지시에 따라 차근차근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장건설의 재무 상황을 면밀히 분석했어요. 겉으로는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현금 유동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조 사장님, 자료 정리가 끝났습니다. 윤시훈이 두꺼운 파일을 들고 조만수의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장건설의 주요 거래처는 총 12곳입니다. 그 중에서 5곳은 저희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업체들이에요. 조만수는 자료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10년 전 장건설에 투자할 때 윤시훈이 구축해둔 네트워크가 이제 빛을 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은행 쪽은 어때? 주거래 은행 3곳 모두 저희와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한빛은행의 경우 저희 투자 자문을 받고 있어서 충분히 대화가 가능할 것 같아요. 좋아. 그럼 이제 시작해보자. 하지만 기억해. 정당한 방법으로만 하는 거야.
조만수는 신중했습니다. 복수를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쓸 생각은 없었어요. 단지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려는 것 뿐이었습니다. 첫 번째 움직임은 소소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장건설과 계약을 맺고 있던 중소건설업체 한 곳이 갑자기 계약 갱신을 거절했어요. 표면적으로는 다른 업체와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다는 이유였지만 실제로는 윤시훈의 조용한 개입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죠? 갑자기 왜 이러는 거예요? 장무연이 거래처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사 방침이 바뀌어서요. 비슷한 일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거래처도 계약 조건을 갑자기 까다롭게 요구하기 시작했고, 세 번째 거래처는 아예 연락이 끊겼어요. 장무연은 점차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해. 이런 일이 우연히 일어날 리 없어. 장무연은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원인을 찾을 수 없었어요. 한편 조만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생선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늦게까지 생선을 손질하고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차근차근 진행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많이 바쁘세요? 민재가 오랜만에 가게에 들렀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편안한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그냥 평소처럼 하고 있지. 너는 어때? 신혼생활 적응은 잘 되고? 네,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 민재는 말을 머뭇거렸습니다. 결혼식 때 왜 갑자기 나가셨어요? 유림이 어머니가 많이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조만수는 생선을 손질하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피곤해서 그랬어. 미안하다. 아버지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혹시 가게 정리하고 쉬실 생각은 없으세요? 조만수는 칼을 내려놓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왜? 여전히 부끄러워? 그런 게 아니라 유리민의 가족들이 좀. 알겠다. 걱정 말고 가라. 민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조만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날 저녁 윤시훈이 중요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조 사장님, 한빛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장건설의 대출 연장 심사가 까다로워질 것 같다고 하네요. 이유는 최근 거래처 이탈로 인한 수익성 악화 우려 때문이래요. 공식적으로는 그렇고 실제로는 저희 쪽에서 조용히 얘기를 한 거죠. 조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다음 단계는 뭐지? 이사회 소집권을 행사할 때가 왔습니다. 지분 20%로 충분히 가능해요. 그럼 준비해봐. 하지만 조용히 해.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해. 조만수는 창밖의 노량진 수산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곳에서 40년을 살아온 그였지만 이제는 다른 세계로 발걸음을 옮길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장건설의 위기는 점점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연이은 거래처 이탈과 은행의 까다로운 대출 심사로 인해 회사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장무연은 임원진을 불러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이런 일이 동시에 일어날 리 없어. 장무연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30년간 회사를 운영해 오면서 이런 위기는 처음이었어요. 회장님, 혹시 경쟁업체의 방해 공작은 아닐까요? 상무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럴 리 없어. 우리 정도 규모 회사를 상대로 그런 짓을 할 만한 업체가 어디 있어? 게다가 은행까지 움직일 정도의 힘을 가진 곳은. 장무연은 말을 멈췄습니다. 무언가 떠오르는 게 있는 듯 했어요. 혹시 우리 대주주 현황을 다시 확인해봐. 네, 알겠습니다. 한편 조만수는 여전히 평소와 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생선을 정리하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저녁에는 가게를 정리했어요. 하지만 윤시훈과의 만남은 더욱 빈번해졌습니다. 조 사장님, 장건설 주가가 10% 가까이 떨어졌어요. 너무 급격하게 떨어뜨리면 안 돼. 천천히 해야 해. 조만수는 신중했습니다. 목적은 장무연을 파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사회 소집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어? 다음 주면 공식 통보가 나갈 예정입니다. 20% 지분권자의 요청이라고 명시될 거예요. 좋아. 그럼 이제 준비 단계는 끝났군. 조만수는 거울을 보며 깔끔한 정장을 입었습니다. 오랜만에 입는 정장이었지만 결혼식 때와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이번에는 자신이 주인공이었습니다. 장건설에서는 갑작스런 이사회 소집 통보에 모든 임원진이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20% 지분권자가 누구야? 우리 주주 명단에 그런 사람이 있었나? 장무연은 법무팀장에게 다그쳤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익명 투자자로 되어 있습니다. 10년 전에 투자하신 분인데 그동안 한 번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셨어요. 10년 전? 그때 우리가 어려웠을 때 도와준 그분인가? 장무연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회사가 자금난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 정말 절망적인 순간에 익명의 투자자가 나타나 큰 돈을 투자해 줬었어요. 그 덕분에 회사를 살릴 수 있었죠. 그분이 이제야 나타나신 건가? 이름이 뭐지? 조만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간 장무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조만수? 그 이름은 너무나 익숙했어요. 설마 민재 아버지? 네. 누구요? 아니야, 확인이 필요해. 당장 그분이 누군지 정확히 알아봐. 장무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생선가게를 하는 조만수가 자신의 회사 최대 주주일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름이 같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이사회 당일 장건설 본사 20층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임원진들은 모두 정장을 차려입고 앉아 있었고 장무연은 초조하게 시계를 바라봤어요. 언제 오시는 거야?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조만수가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네이비 정장을 입은 그의 모습은 생선가게에서 보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하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거칠었고 미묘한 생선 냄새가 느껴졌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장무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조만수를 바라봤어요. 조 사장님? 안녕하세요, 장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조만수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온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저는 조만수입니다. 장건설 지분 20%를 보유한 주주입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생선 비린내가 난다고 무시했던 그 남자가 사실은 회사의 최대 주주였던 것이죠. 10년 전 장건설이 어려울 때 도움을 드린 것을 기억하시나요? 그때 제가 익명으로 투자했던 그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장무연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회사를 좌우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더는 무시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조만수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회의실을 압도하는 힘이 있었어요. 이사회실의 정적은 한참 동안 이어졌습니다. 장무연은 앞에 앉아있는 조만수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생선가게 아저씨로만 알고 있던 사람이 자신의 회사 운명을 쥐고 있는 최대 주주였다니요. 조 사장님, 정말 10년 전 그분이 맞으신가요? 장무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장건설이 자금난으로 어려울 때 제가 익명으로 투자했죠. 회장님께서 절망하고 계실 때 말입니다. 조만수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그리고 가져온 투자 계약서를 테이블 위로 밀었어요. 이 서류들이 증거입니다. 10년간 단 한 번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장무현은 서류를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분명히 10년 전 계약서가 맞았어요. 그때 회사를 살려준 은인이 바로 조만수였던 것이죠. 도대체 왜 이제야 나타나신 겁니까? 최근에 제가 당한 일들 때문입니다. 조만수는 결혼식과 상견례에서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비린내가 난다는 모욕, 가족사진에서 배제당한 일, 결혼식에서 구석자리에 앉혀진 것까지요. 저는 40년간 정직하게 살아왔습니다. 생선을 팔아서 번 돈으로 아들을 키웠고 그 아들이 회장님 따님과 결혼하게 되어 기뻤어요. 하지만 저를 대하는 태도는 실망스러웠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임원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도 조만수를 무시했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정체를 밝히기로 했습니다. 저도 당당한 사업가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장무현은 머리를 감쌌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었어요. 아내와 함께 조만수를 무시하고 모욕했던 것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거죠. 조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사과는 받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은 되돌릴 수 없죠. 조만수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주주로서 회사 경영에 관심을 갖겠습니다. 물론 간섭하려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존중받고 싶을 뿐입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조민재가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장무현에게서 연락을 받고 급히 달려온 것이었어요. 아버지. 민재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장을 입고 이사회실에 앉아 있는 아버지의 모습은 너무나 낯설었어요. 민재야, 왜 왔니? 아버지,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장 회장님께서 연락하셔서. 민재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생선가게를 하는 아버지가 왜 장건설 이사회실에 있는 건지 말이에요. 내 아버지가 우리 회사 최대 주주야. 장무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10년 전 우리 회사가 어려울 때 도와주신 분이 내 아버지셨어. 지분 20%를 가지고 계시지. 민재는 멍하니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무시했던 아버지가 사실은 장유림네 가족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사람이었던 거죠. 아버지, 정말인가요? 그래. 내가 부끄러워했던 그 생선 냄새로 번 돈이야. 조만수의 말에 민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와서 사과해도 늦었어. 조만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장 회장님,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회사 경영은 계속 맡아서 해주세요. 저는 조용한 주주로 있겠습니다. 조만수는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민재가 뒤따라 나갔지만 조만수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민재는 울먹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몰랐어요. 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알 필요 없었어. 그냥 생선가게 하는 아버지로 사는 게 좋았으니까. 아버지, 이제 됐어. 너도 가정이 있으니까 잘 살아라.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조만수는 먼저 내리며 말했어요. 앞으로는 서로 거리를 두자. 그게 좋겠어. 조만수는 그렇게 장건설 건물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민재가 아버지 하고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조만수가 장건설을 떠난 후 회사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장무현은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어요. 은인을 모욕한 것도 모자라 그 아들의 결혼식에서까지 무례하게 굴었던 것이죠. 여보,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장무연의 아내는 남편에게서 상황을 전해 듣고 경악했습니다. 그 생선가게 아저씨가 우리 회사 최대 주주라고? 말도 안 돼. 사실이야. 10년 전 우리를 살려준 분이 바로 조만수 씨였어. 장무연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무례했는지 생각해봐. 상견례 때, 결혼식 때,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실수했어. 장유림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시아버지가 사실은 아버지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사람이었다니요. 엄마, 우리가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뭘 어떻게 해? 이미 엎질러진 물인걸.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조민재였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온 그는 며칠째 말을 잃고 지냈어요. 자신이 평생 부끄러워했던 아버지가 사실은 존경받아야 할 사람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민재야, 괜찮아? 장유림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지 않아. 나는 최악의 아들이었어. 민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40년 동안 생선을 팔아서 번 돈으로 나를 키웠는데 나는 그 아버지를 부끄러워했어. 심지어 결혼식에서도. 그때는 몰랐잖아. 이제라도 사과하면 되지. 아버지가 받아주실까? 이미 너무 늦었어. 한편 조만수는 평소처럼 생선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라진 점이 있었어요. 가게에 찾아오는 손님들 중에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사장님, 정말 장건설 주주가 맞으세요? 단골 손님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얘기가 돌아다니나? 조만수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듯 답했습니다. 와, 대단하세요. 생선가게 하시면서 그런 큰 투자를 하셨다니. 별거 아니야.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지. 하지만 조만수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윤시훈과의 만남에서 그 계획을 구체화했어요. 시훈 씨, 강남에 괜찮은 상가 자리 있나? 갑자기 상가요? 뭐 하실 계획이세요? 생각이 있어. 좀 고급스러운 곳으로 말이야. 아, 혹시 생선 관련 사업을 확장하시려는 건가요? 그런 셈이지. 하지만 기존 가게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으로 해보고 싶어. 윤시우는 며칠 후 강남역 근처에 좋은 자리를 소개해줬습니다. 임대료는 비쌌지만 조만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여기 어때요? 유동 인구도 많고 주변에 오피스 빌딩도 많아서 직장인들이 많이 다녀요. 좋네. 여기로 정하자. 조만수는 즉석에서 계약을 결정했습니다. 한 달 후 강남역 근처에 조선수라는 이름의 고급 생선 요리 전문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인테리어는 모던하고 세련됐지만 수산물의 신선함을 강조한 디자인이었어요. 조만수는 직접 주방에서 요리를 했습니다. 40년간 쌓인 생선 손질 실력과 새로운 요리법을 결합해서 독특한 메뉴를 만들어냈어요. 사장님, 이 광어회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게 썰 수 있어요? 첫날부터 손님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40년 경력의 비결이지. 조만수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더 이상 비린내 나는 생선가게 아저씨가 아니었어요. 실력 있는 요리사이자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며칠 후 맛집 블로거들과 미식가들 사이에서 조선수가 화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약 없이는 들어가기 어려울 정도로 인기를 끌었어요. 그러던 어느 저녁 조민재가 혼자서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그는 카운터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았어요. 어서 오세요. 조만수는 다른 손님을 대하듯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광어회 한 접시 주세요. 민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조만수는 말없이 신선한 광어를 가져와서
정성스럽게 회를 떴어요. 그의 칼질은 여전히 완벽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조만수는 광어회를 민재 앞에 놓고 다시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민재는 젓가락을 들었지만 쉽게 입에 가져가지 못했어요.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거든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맛있습니다. 민재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만수는 고개도 들지 않고 조용히 다음 주문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조선수가 문을 연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강남 최고의 생선 요리 전문점으로 자리 잡은 이곳은 예약이 한 달 넘게 밀려 있을 정도로 인기였어요. 조만수는 매일 새벽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직접 재료를 선별해 와서 요리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대기 손님이 많아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조만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오늘의 특선 메뉴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조민재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식사를 하고 갔어요. 조만수는 그를 다른 손님처럼 대했지만 가끔 민재가 좋아했던 메뉴를 특별히 준비해주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장무연이 부인과 함께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들어와서 구석 테이블에 앉았어요. 조 사장님, 장무연이 일어나서 조만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장 회장님. 어서 오세요. 조만수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정말 잘못 생각했습니다. 장무연의 아내도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정말 죄송해요. 그때 정말 무례했습니다. 이미 지난 일입니다. 편히 앉으세요. 조만수는 그들을 위해 특별한 코스 요리를 준비해줬습니다. 장무연 부부는 감동받은 표정으로 식사를 했어요. 이렇게 맛있는 요리를 하실 줄 몰랐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감사합니다. 조만수의 대답은 여전히 간결했지만 예전보다는 부드러워진 느낌이었어요. 한편 장유림은 임신 소식을 알리기 위해 조만수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직접 말하기가 어려워서 민재와 함께 왔어요. 아버지, 유림이가 임신했어요. 민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조만수는 잠시 손을 멈추고 장유림을 바라봤어요.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장유림은 더 말을 이어가고 싶었지만 조만수는 이미 다른 일로 바빠 보였습니다. 그날 밤 가게 문을 닫은 후 조만수는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손자가 생긴다는 소식이 마음 한구석을 건드렸어요. 하지만 아직은 마음을 열기가 어려웠습니다. 몇 개월 후 조선수는 미슐랭 가이드에도 소개될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요리 프로그램에서도 조만수를 인터뷰하고 싶어 했지만 그는 모두 정중히 거절했어요. 사장님, 정말 출연 안 하세요? 이렇게 유명한데. 아니야. 그냥 조용히 요리만 하는 게 좋아. 조만수는 명성보다는 자신의 일에 더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 저녁 조민재가 다시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아기를 안고 온 장유림과 함께였어요. 아버지, 민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손자를 뵙고 싶으실 것 같아서. 조만수는 아기를 바라봤습니다. 작고 귀여운 아기는 자신과 닮은 듯 했어요. 마음이 흔들렸지만 표정은 여전히 무덤덤했습니다. 건강하게 잘 키워라. 아버지, 이름을 지어주세요. 제발. 민재는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만수는 잠시 고민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조혜준, 바다처럼 넓은 마음을 가지라는 뜻이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날 이후로도 민재는 계속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때로는 혼자, 때로는 가족과 함께. 조만수는 여전히 거리를 두고 있었지만 조금씩 마음이 누그러지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
손님이 모두 떠난 후 민재가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회사 그만두려고 해요. 왜? 생선 요리를 배우고 싶어서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이제야 알겠어요. 조만수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 같은 놈이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해보고 싶어요. 아버지처럼 정직하게 살고 싶어요. 조만수는 오랫동안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럼 내일부터 새벽 5시에 노량진으로 와라. 생선 보는 법부터 가르쳐 줄게. 민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요? 단 한 번이라도 게으름 피우면 그때로 끝이야. 네,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날 밤 조만수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비린내 난다고 무시당했던 그 손으로 이룬 성공이 이제는 아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가게 밖 강남의 네온사인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노량진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었어요. 조만수는 내일 아들과 함께 갈 노량진 수산시장을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짜 냄새는 손에서 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는 것이라는 걸 이제 모두가 알게 되었으니까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